대한민국의 전자파의 대가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석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전자파로 알려지는 게 원래 환경공학을 하셨는데 전자파에 이제 또 굉장히 책을 번역을 하는 걸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제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파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아는 교수분이 이 과민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걸 보고 제가 실제로 이제 가까이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런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걸 번역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전자파 침묵의 봄. 이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전자파 과민증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여기 보면은 각국의 정책들 벌써 오래전부터 이 외국에서 이 전자파 문제를 정책까지 세우고 있구나. 이제 그걸 보고 이걸 번역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거는 완전히 지금 지구의 전체가 전자파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 단지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가시광선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전자파는 있지만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전자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던 지하 수맥이라든지 또 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의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경락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전자파하고 관련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 제 맨발 걷기 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 번역하니까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중에 내가 기억나는 몇 가지 보면은 인하대학교 여자대학원생이 이 변압기 옆에 있는 집에서 하숙을 하다가 이 전자파 과민증이 되는. 근데 이 전자파 과민증은요, 이거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피한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자파, 이 책에도 다 나오지만은 전자파 이 과민증에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대부분 다가 좀 몸이 허약하신 거예요. 몸이 허약하고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변압기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또 고압선 주변에 사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즘 아주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중계기 안테나. 이런 걸 살 때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걸 모르고 있고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게 국민이 혼자 알아서 대책을 안 세우면은 피해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병처럼 피해를 당하고 나서 치료가 있고 병가도 안 돼요. 의사들은 자기들이 의학을 공부할 때 이걸 못 배웠거든요. 그 지금 이게 참 난감한 거죠. 너무 이제 다들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전자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파의 현장에 다니시면서 전자파를 측정을 하시고 또 우리 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서 어떤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하시고 또 카운셀링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쉴더 그린의 서한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전자파 관련 일을 하고 오셨다고요? 한 3시간 전자파 많은 곳에 측정을 하고 오다 보니까 약간 피곤합니다. 그게 확실히 전자파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전자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고주파, 우리 통신파 말고, 저주파, 전기를 사용할 때, 60Hz를 사용할 때 나오는 전자파에 조금 과민한 것이 있어가지고,
뭐 저 변전실 같은 전기실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치과 변전실도 있고 예. 건물 변전실도 있고 뭐 삼성전자 변전실도 저희들이 측정하고 컨설팅을 했지만 예. 들어가면 한 10분 이상을 좀 있기가 힘들어요. 아, 확실히 느낌이. 머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조금 무겁고 또 이 약간 시야가 약간 흐려지는 현상들이 오면 야, 이 좀 나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게 아마 전자파에 노출되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적혈구가 따닥따닥 붙는 연전 현상이 네네네. 생기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교수님, 그 영국 어디선가 제일 처음에 라디오 그 무선 통신을 그 안테나를 세우고 하던 분이 결국 그 돌아가셨잖아요. 전자파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전자파가 네. 많은 곳에 계속 하시고 계시면 몸이 그럼 계속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예. 지속 측정하는 시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경우는 몇 분 이상을 측정을 하지 말고 또 반복해서 측정하는 것들 횟수도 제한을 하고 또 오늘 A 직원하고 같이 나갔으면 내일은 B 직원이 나가든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24시간 늘 뭐 운전할 때 빼놓고는 어싱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맨발 걷기 효과를 실내에서 하는 어싱을 만약에 안 했으면 아마 저도 심각한 과민증의 증상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예. 그러시군요. 그분 마르코니. 예. 영국 분이라는 계속 그분이 원래 이탈리아 그렇죠. 이탈리아.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요즘 미국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몰리듯이 그때만 해도 다 영국에 가서 했던 거지. 자금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예. 근데 영국의 마르코니가 자기가 그 사람이 저거지요. 라디오파를 무선 통신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네, 처음으로 연구를 하면서 근데 실증을, 그분이 결국은 계속. 신장병으로 죽었죠. 예. 그리고 애들 그네 자기 그 부인이 유산하고 그 정신병 비슷하게 몰라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게 자기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자기한테 심장 발작이 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 대표님 몸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입니다. 술도 예. 좋아하고. 예. 근데 비타민하고 예. 비타민은 정말 저 하루에 뭐 그 박사님 지도 받고 뭐 몇 개씩 먹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과민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 상담했던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은 이제 국가기관부터 뭐 예. 지자체 또 일반 기업체 또 개인 다 이렇게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측정을 하고 어떤 원인으로 이분께서 이제 전자파 과민증 증상을 보일까. 예. 그래서 고주파냐 저주파냐 네. 또 어떤 집안이나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그 설비나 기기들이 원인이 될까. 예. 또 뭐 그런 발현 시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전자파가 강도만 강하다 그래서 과민증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자파 복합 전자파잖아요. 여러 가지 전자파가 전자파가 구성되는 어떤 조합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요. 그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오늘 뭐 주요하게 4가지 한번 사례를 소개를 하면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40대 남성인데 거의 뭐 이만기 저 실험 선수 같은 체형을 가지시고 아주 건장하신데 경기도 안산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포로 이사를 가셨는데 건축 쪽에 계셨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30대 중반 뭐 나이인데 부정맥 현상이 있으면 긴급하게 안산의 저 고대병원으로 응급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뭐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그 가족이 계속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 아기가 한 3살짜리가 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또 거기는 이제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인데 네. 이 반상회를 아주 그냥 긴밀하게 친밀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해 보니까 나도 안 좋다. 너도 안 좋다. 근데 아랫집은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뇌수막염이 걸렸고 그 뇌수막염이 보통 그 어린 그 아동들에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 아래 위쪽 옆 세대에 다양한 좀 이상 증세들이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민들이 보니까 한쪽 아파트에 동이 이제 여러 동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사시는 동은 15층이고 옆에 동은 10층이에요. 예. 단차가 있죠. 그 10층 옥상에 이제 중계기가 그 안테나가 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된 지가 한 6개월이 지났답니다. 네. 근데 주민들은 몰랐대요. 저게 중계기인지도 모르고 커버를 씌워 놓으니까 저게 환풍구인가? 이렇게 봤는데 중계기였어요, 나중에. 그 중계기를 설치하고 3개월 뒤부터 주민들은 이상 증상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역의 신문사하고 같이 예. 시의원님도 그 브리핑도 하고 해가면서 측정을 진행을 했고 주민들이 또 측정기를 사셔가지고 예. 2달 동안 또 측정을 하셨어요. 그 오늘은 뭐 101호에서 하고 뭐 내일은 또 102호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종이에 노트에 일일이 기록을 다 했어요. 이제 그게 큰 증거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통신사에 측정 의뢰를 해서 나왔는데 이 정도 뭐 수치 가지고는 인체 보호 기준에 뭐 몇 %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제 측정 사무를 대신하는 협회에서는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기계는 이제 몇십만 원짜리 측정기인데 이제 기관에서 나와서 할 때는 1억 2천짜리 정도 기계를 사용하니까 주민들을 약간 무시하는 뭐 그래서 싸구려 같은 측정기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또 발언도 좀 있었고 또 주민들이 뭘 아느냐 일반 민간인이 뭘 아느냐 우리는 뭐 인체 보호 기준 안에 서비스 하면 되지. 측정하러 나온 기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민들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된 사례의 현장인데 이 기계를 2개월을 측정했는데 평균이 한 3V 나왔다. 오늘은 왜 1.5V냐. 그래서 결국엔 이 단지는 중계기를 철거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1200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도가 강하게 노출된 세대는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렇게 화합을 해서 어떤 60% 이상의 동의를 해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중계기하고 이 세대들하고가 10m도 안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가깝죠. 보통 우리 중계기 안테나가 멀리 전파를 발생하는 메인 중계 전파, 메인 로브가 있고 사이드 쪽 뒤쪽으로 이 전파를 발생시키는 사이드 로브라는 전파가 있는데 그 사이드 로브는 중계기 안테나로부터 한 15m, 20m 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영향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쪽은 이제 철거 결정이 나고 근 1년이 지나서 실제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 기다리지를 못하고 군포로 이사를 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이사를 가시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지금 이상 증상 사례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이제 심장 두근거림. 두근거린다. 또 뭐 자기가 평소에 느낌하고 다르게. 그리고 결국엔 이분도 건장하신 분이 자는 동안에 심장 이상이 와가지고 숨이 넘어가듯이
이제 그런 사태가 되니까 부인이 깨워서 119에 연락을 해서 간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쪽 방을 사용을 못 했어요. 몇 개월을. 애기도 그 방에서 자면 잠을 잘 못 자고. 여기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 책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88 올림픽 때 저 육상 스타가 됐던 여자 선수 조행 그래피슨강 그 여자 선수가 38살에 사망했어요. 일찍. 심장병. 그렇죠. 근데 주로 이게 뭔가 하면은 전자파가 아주 치명적으로 이 피해를 주는 게 젊은, 젊고 건장한 사람들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심장에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더 발달된 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장이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쉬지 않고 뛰는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밤에 그래서 특히 그 지금 아마 이걸 들으신 분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젊은 분들이 밤에 심장에 저런 부정맥이라든지 저런 이상을 느끼면은 충분히 전자파를 의심해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골골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느낌이 덜하다. 그러네요. 네. 감각이 약간 무딜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책에 나옵니다. 예, 뭐 그래서 감기, 몸살, 두통 뭐 이런 쪽은 늘 그래서 뭐 아기가 콧물이 좀 병원을 갔다 와도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제 신문사하고도 방문을 하고 몇 번을 방문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예. 제가 말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우리나라의 젊은 운동선수들은 어떠냐 봤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걸 있더라고요.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젊은 운동선수의 갑자기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원인은 뭐냐? 근데 그 원인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게 의사들이라든지 언론들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 원인은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심장에 어릴 때부터 이상이 있으면 운동선수가 안 됐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이 책을 보든지 하면 제 얘기를 잘 들어놔야 돼. 특히 젊고 건장하면서 이 심장에 이상을 느끼는 분들. 근데 이게 적혈구 연전 현상이라고 적혈구가 서로 이렇게 엉겨 붙잖아요. 근데 이제 저 부정맥 현상, 심장 문제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맥박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왜 올라가느냐라는 건데 결국 뇌세포로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맥박은 뇌가 스스로 뛰라고 이렇게 심장한테 자율신경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맥박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적혈구가 엉겨붙어서 산소 공급이 더 안 돼가지고 즉 전자파가 계속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적혈구 연전 현상이 급격히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가 자율신경적으로 심장한테 뛰어라. 젊은 사람은 그럼 왜 그렇게 해당되느냐면 젊은 사람일수록 산소 소모량이 훨씬 일반적인 그 노인보다 많거든요. 특히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그게 상당히 발달돼. 그렇죠. 그냥 잘 때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전자파로 인해서 연전 현상이 일으키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이제 부조화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런 상태로 가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